안녕하세요. 85세 현역 한의사 박선우입니다. 오늘 아침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한의원에서 환자를 만납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처방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진료하죠. 주말에는 바둑도 두고 책도 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력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보약, 비싼 건강기능식품, 복잡한 두뇌 훈련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 그것만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어쩔 수 없지 라고 합니다. 방금 한 말을 까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정신이 또렷할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음식을 철저히 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곳이죠. 제가 발견한 7가지 식습관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오늘부터만 피해도 뇌 기능이 회복되고 기억력이 돌아오며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그 7가지는 바로 설탕 과다 섭취, 트랜스지방 식품,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염분, 가공육, 인스턴트 국물, 그리고 과도한 음주입니다. 이 식습관들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단순히 몸에 안 좋다는 차원을 넘어 이 음식들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이 식습관들의 누적된 영향이 치매와 건망증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건망증, 치매, 기억력 감퇴를 나이 드는 것에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50년 한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잘못된 식습관만 바꿔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50년간의 한의원 진료실에서 발견한 7가지 위험한 식습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 과다 섭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설탕 섭취량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제 한의원에 76세 김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심한 건망증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한 말도 기억이 안 나요. 설거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매일 아침 설탕 듬뿍 넣은 커피, 식후 단 과자와 사탕, 저녁마다 마시는 달콤한 음료. 하루 설탕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배가 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단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드시나요? 아, 그냥 입이 심심해서요. 단 게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단 음식이 기분을 좋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탕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과도한 설탕은 뇌의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한의학에서는 단맛이 지나치면 비장과 신장을 상하게 하고 이것이 결국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이제 과도한 당 섭취가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저는 한의 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설탕은 뇌의 적이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치매로 이어진다. 놀랍게도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심지어 우울감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모든 단 음식을 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실패하기 쉽습니다. 먼저 음료수에 넣는 설탕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한 달 정도 지나면 단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천연 단맛으로 대체하세요. 설탕 대신 대추, 꿀,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특히 대추는 한의학에서 기를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노년층에게 아주 좋습니다. 간식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종일 단 것을 먹기보다는 오후 3시쯤 정해진 시간에만 소량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세요. 입이 심심할 때 단 것을 찾기보다는 물을 한 모금 마시세요. 하루 8잔 정도의 물은 뇌에 수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 선생님 기적입니다. 이제 방금 한 일도 기억이 나요. 지난주에는 손주와 함께 시장을 보고 왔는데 장볼 목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개선을 넘어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트랜스 지방 식품입니다. 여러분, 바삭한 과자나 고소한 빵을 자주 드시나요?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트랜스 지방은 뇌 건강의 최대적입니다. 73세 정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매일 아침 빵과 마가린으로 식사를 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오늘은 또 뭘 까먹을까, 또 뭘 잘못할까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그의 식단을 살펴보니 하루 3끼 중 2끼를 가공식품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빵, 과자, 인스턴트 라면, 냉동식품. 모두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뇌의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뇌세포는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지방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뇌세포의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음, 즉 나쁜 기름이 경락을 막는다고 표현합니다. 경락이 막히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건망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가린, 쇼트닝, 식물성 크림이 들어간 빵과 과자, 튀김 요리, 냉동 피자와 치킨, 인스턴트 국수류.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트랜스 지방, 쇼트닝, 부분 경화유, 식물성 크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피하세요.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써 있어도 0.5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세요. 빵이 먹고 싶으면 밀가루에 계란과 우유만 넣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나 찐 고구마를 드세요. 좋은 지방으로 대체하세요.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같은 천연 기름으로 요리하세요. 견과류, 등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외식할 때는 찜, 구이, 조림 요리를 선택하세요. 튀김 요리는 가급적 피하시고 꼭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73세 정명호 할아버지는 트랜스 지방 식품을 끊은 지 넉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우울한 기분이 많이 나아졌고 손주들 생일도 잊지 않고 챙기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하얀 밥, 흰 빵, 흰 국수.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들이 사실은 뇌 건강을 해칩니다. 78세 이영자 할머니는 평생 흰 쌀밥만 드셨습니다. 현미나 잡곡은 소화가 안 된다며 거부하셨죠. 최근 2년간 심한 건망증과 집중력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TV를 봐도 줄거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녀의 식단을 분석했더니 하루 3끼 모두 흰 쌀밥에 국과 반찬이었습니다. 간식으로는 흰 식빵이나 카스테라를 드셨고요.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는 뭘까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또한 급격히 떨어진 혈당은 뇌의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정제된 곡식은 기를 빨리 소모시키고 진액을 마르게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비장과 위장을 약하게 만들고 이것이 뇌의 영양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흰 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을 드세요. 처음에는 흰 쌀 70%, 현미나 잡곡 30%로 시작하세요. 점차 비율을 높여 한두 달 후에는 반반으로 만들면 됩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빵을 꼭 먹고 싶다면 통곡물로 만든 빵을 드세요. 씹는 맛도 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면 요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세요. 면을 드실 때는 채소를 듬뿍 넣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메밀국수나 통밀 파스타가 더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같은 자연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78세 이영자 할머니는 식단을 바꾼 지 석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은 책도 잘 읽히고 드라마 줄거리도 잘 따라가요. 바둑도 예전처럼 둘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 과도한 염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드시나요?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81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짜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국물 요리를 좋아하셨고 김치와 젓갈도 즐겨 드셨죠. 최근 몇 년간 혈압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그의 식단을 체크했더니 하루 소금 섭취량이 15g이 넘었습니다. 권장량은 5g인데 3배나 더 많은 양이었죠. 과도한 염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혈압을 올려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짠맛이 지나치면 신장을 상하게 하고 신장이 약해지면 내수가 부족해져 건망증이 생긴다고 봅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세요. 국, 찌개, 라면 같은 국물 요리는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하루 한 번 정도만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김치는 덜 짜게 담그세요.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줄이고 먹을 때는 물에 한번 헹궈 드세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가급적 피하세요.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고춧가루로 맛을 내세요. 이런 향신료들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에는 소금이 많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세요. 81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소금 섭취를 줄인 지 넉 달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 혈압도 내려가고 머리도 훨씬 맑아졌어요.
약 먹는 것도 이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햄, 소시지, 베이컨을 자주 드시나요? 편하고 맛있지만 이 음식들이 뇌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74세 최순희 할머니는 간편하게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햄과 소시지를 드셨습니다. 최근 1년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녀의 식단을 살펴보니 거의 매일 가공육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햄과 계란, 점심엔 소시지 볶음, 저녁엔 베이컨이 들어간 샐러드. 가공육의 문제는 뭘까요? 방부제, 발색제, 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은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최근 연구에서는 치매 위험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가공육을 탁한 고기라고 표현합니다. 본래의 기운은 사라지고 독소만 남아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이것이 뇌로 올라가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드세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조리하기 번거로우시면 미리 삶아서 냉장 보관해 두세요. 단백질은 하루 두세 끼 골고루 드세요. 한 끼에 한 가지 단백질 식품을 손바닥만큼 드시면 됩니다. 간편식이 필요하다면 냉동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선택하세요. 요즘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74세 최순희 할머니는 가공육을 끊은 지 석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 기분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여섯 번째, 인스턴트 국물입니다. 여러분, 다시다, 멸치 액젓, 조미료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간편하지만 이런 인스턴트 국물 제품들이 뇌 건강을 해칩니다.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음식간을 맞출 때 항상 조미료를 사용하셨습니다. 국이든 찌개든 조미료 한 스푼이면 금방 맛있어진다고 하셨죠. 최근 2년간 두통이 잦아지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 선생님, 머리가 자주 아프고 멍해요.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의 주방을 방문했을 때 조미료가 서너 종류나 있었습니다. 다시다, 멸치 액젓, MSG 조미료까지. 인스턴트 국물의 문제는 뭘까요? 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MSG는 신경흥분독소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해 손상시킵니다. 또한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아 혈압을 올리고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공 조미료를 허화, 즉 거짓불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순간적으로 기운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기를 소모시켜 장기적으로 뇌를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천연 육수를 사용하세요.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내세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냉동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채소로 감칠맛을 내세요. 양파, 무, 대파를 푹 끓이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감칠맛이 납니다. 표고버섯가루를 만들어 두면 조미료 대용으로 좋습니다. 국 없는 식단을 시도해 보세요. 꼭 국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채소 반찬과 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인스턴트 국물을 끊은 지 2달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 두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머리도 훨씬 맑고 책도 다시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곱 번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러분, 소주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노년기의 음주는 매우 위험합니다. 77세 장동민 할아버지는 평생 술을 즐기셨습니다.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씩 드셨죠. 최근 3년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길을 잃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박 선생님, 집 근처 슈퍼에 갔다가 집을 못 찾았어요.
30년 넘게 산 동네인데 말이에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키고 전두엽의 판단력과 계획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을 마셔도 뇌 손상이 더 큽니다. 한의학에서는 술을 습열, 즉 습하고 뜨거운 독이라고 봅니다. 간을 상하게 하고 간이 약해지면 정신이 불안정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보죠.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세요. 매일 마시는 습관을 먼저 끊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걸로 줄이세요. 술 대신 다른 즐거움을 찾으세요. 친구들과 만날 때 술집 대신 카페나 식당을 가세요. 저녁 시간의 습관을 산책이나 독서로 바꿔보세요. 물을 자주 드세요. 술 생각이 날 때마다 물을 한 잔 마시세요. 탄산수나 허브티도 좋습니다. 77세 장동민 할아버지는 술을 끊은 지 넉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 선생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이제는 길을 잃지 않고 손주들 이야기도 잘 기억합니다. 술을 끊기를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식습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첫 주에는 설탕 줄이기, 둘째 주에는 트랜스 지방 피하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설탕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커피에 넣는 설탕을 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세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실천하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확인해 주세요. 식단 일기를 쓰세요. 오늘 뭘 먹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일주일 후 돌아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대체 음식을 준비하세요. 설탕 대신 대추, 과자 대신 견과류, 라면 대신 메밀국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제 건강한 식단의 모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잡곡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김, 설탕 없는 차 한 잔. 점심은 현미밥에 생선구이, 채소볶음, 두부조림. 저녁은 보리밥에 닭가슴살 샐러드, 채소국. 간식은 견과류 한 줌, 사과 반쪽, 대추 서너 개. 이렇게 먹으면 뇌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실제로 제 한의원 환자 중 82세 박정자 할머니는 이런 식단으로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게 됐죠. 박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완전 달라졌다고 해요. 이제는 매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5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80대, 심지어 90대의 식습관을 바꾼 분들이었습니다. 84세 김경희 할머니는 이 7가지 식습관을 바꾼 지 6달 만에 치매 진단에서 벗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죠. 박 선생님, 먹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일기도 쓰고 책도 읽고 손주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87세 정수진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15년 만에 약을 끊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지어 기억력 약까지.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됐습니다. 손주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85세의 현역 한의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설탕, 트랜스 지방,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염분, 가공육, 인스턴트 국물, 과도한 음주. 이 7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뇌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85세,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등산하며 손주들과 바둑을 두는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